이번에는 동북공정 시리즈 6번째입니다. 자, 중화인민공화국 역사 침탈 국가프로젝트 동북공정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전번 시간에 동북공정이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재미있어서 좀 넣어봤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고구려 연구재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공과 고구리와 발해를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는 것 같은 거 갖다 주는 것 같기도 하는데, 나중에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까 이건 봤던 겁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공식적으로 역사 침탈이 시작됐다. 근데 이 당시에 그러면 과제가 뭐였느냐? 이때 논란이 많이 돼서 고구려 역사만 우리가 얘기하면서 굉장히 실수 많이 했어요. 외교부도 그렇고, 처음에 고구려 연구재단을 만드는 단체도 그렇고, 오해를 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저는, 89개의 그 주제를 파악했었고, 동북역사재단의 이인철 연구원이 107개까지 했어요. 18개를 더 파악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한 100개 전후의 그 논문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가 보니까 보통 2002년도 시작할 때는 27개, 그 다음에 14개, 6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이 당시 이 숫자는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몰라요. 그냥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간신히 알고 이럴 정도 저쪽에서 한다는 얘기를 이제 알았는데 뭘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나온 것만, 홈페이지에 올린 것만 봐서는 이랬습니다. 이제 그 전부 고구리 연구만 하는 것이 동북공정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조선 연구, 발해 연구가 고구리 연구 같았어요. 그 다음에 간도 문제가 오히려 더 많았어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우리가 역사 연구할 때 국경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연구를 안 해요. 민족 문제라든가. 그리고 특이한 것은 또 러시아에 대해서도 무려 7개나 되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했다. 동북의 역사와 국경에 대한 전체를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도 전체 역사를 다루어야만 했었다. 2002년도에 동북공정이 시작이 되면서 7월 11일 날 두 번째 고구리 학술 연구 토론회가 아까 말했던 통화사범대학에서 열립니다. 거기에 고구리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열리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 사진을 딱 보니까 앞에서 봤던 소위 동북공정의 인물 1 마대정, 그 다음에 2 경철화, 이미 이겠죠. 이건 중앙에서 내려온 분이고 현장에서 뛰는 사람인데, 장보규라는 사람이 처음 나타났어요. 이 사람입니다. 장보규. 그럼 이 장보규라는 사람 도대체 누구냐? 저는 현장에서 일하고 연구하는 사람 다 압니다. 다 만나봤고. 적어도 책을 통해서 다 아는데, 장보규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2002년 동북공정이 시작되자마자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길림성 고구리 연구중심 주임을 맡고, 알고 보니까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 선전부 부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길림성 중국 공산당에서 선전부 부부장을 현장에 내려보내서 현장 지휘를 하도록 한 사람이 바로 장보규입니다. 그러니까 길림성 사회과학원에서도 부원장을 맡고, 동북사지라는,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소위 동북공정을 하고 나면 거기 연구 성과를 실기 위해서 만든 학술지의 전체 사장을 했어요. 이 사장이라는 건 학술서적의 사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정복유라는 사람이 동북공정이 끝날 때까지 12년 동안 현장이 중간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았고 전체를 지휘하면서 현장에서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인데 지금 인물 3으로 제가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3년도 저는 이제 겨울방학 때 꼭 가거든요. 2003년도 겨울방학 때 딱 갔더니 이 경철아 씨가 책을 하나 줘요. 아직 책방이 안 나갔는데 당신부터 먼저 준다고. 딱 보니까 중국 고구리사야. 개인 지은 거예요. 이거는 중국 고구리라는 책을. 이 고구리사 책에는 한나라 현토군 안에 고구리가 생겼고 고구리를 건국한 뒤 이러한 종속관계가 변하지 않았고 고구리가 멸망하기 전까지 중앙왕조의 지방정권에 한다고 하죠. 딱 못 봤고 그리고 하나 다른 책하고 전혀 다른 게 중국의 왕조에다가 한나라 삼국시대 그 다음에 위진남북시대 수나라 당나라에다가 고구려 역사를 다 배당을 해가지고 쓴 최초의 중국 고구려 역사책입니다. 자, 동북공정 시작하면서요, 계속해서 이제 책이 나옵니다. 돈 받아가지고 연구를 하고, 더군다나 공산당에서 시켰는데 연구 안 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동북국경연구 시리즈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동북병강연구, 동북병강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시리즈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발해국사가 나와요. 2002년도에. 그 다음에 아까 2001년도에 중국 고구려 역사, 중국 고구리사가 나왔는데 이제 그 속편이 나옵니다. 여기도 당연히 마대정, 형철아, 1번, 2번, 동북공정 1번, 2번 인물입니다. 네. 이 사람이 책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번역을 해서 동북공정 고구려사라고 책을 냈습니다. 왜냐? 이건 너무 중요하고 그대로 관점을 알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이고 표준 서적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제가 또 번역을 하면서 서문의 50페이지에서 80페이지에 해설문을 실었어요. 왜 그러냐? 이 책을 보면 젊은 학자들이라든가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책을 그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중국에서 나온 책이네. 고구려가 이렇네. 이렇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 책은 이런 책이라는 성격을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이 두 번째 고구리 책은 되게 뭐가 실렸었느냐? 여기에 보면요, 서론에 남북한 고구리 연구의 비학술적 학술화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희한하게 서로 싸우면서도 남북한이 역사에 관한 문제는 서로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서 이건 전부 비학술적이다. 남북한 학자들이 한 건 다 비학술적인 겁니다. 고대 중국의 번속 이론이 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왜 우리가 연구양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연구학자도 우리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에게 역사를 뺏긴 결과가 나왔느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론편이 없어요. 고구려 역사를 어떻게 연구하고 왜 연구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어느 한 연구에서 결과 나옴, 그럼 그 결과 가지고 자리 지키고 좀 심하게 말하면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학자를 비하한 게 아니라 연구 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분명히 번속 이론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했다는 것입니다. 고구려의 귀속이 중국 지방정권이라는 걸 목표를 뚜렷하게 두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건 뭐 학문의 자유가 없어서 학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상대가 그렇게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사군, 고구리, 이건 뭐냐면 조선, 옛 조선이 중국 역사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는 사만이고 이 사만만 지금 한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역사고 그 위에 있었던 그 위에는 한사군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선도 전부가 중국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다 이런 그런 얘기예요. 아까 지금 봤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제가 굉장히 아주 특이한 것을 하나 번역하면서 발견했는데 이 연구편에 고갱이가 하나 있는데 이 고갱이가 뭐냐면 고구리와 조선반도 왕시고리는 다른 나라다. 다시 말하면 왕시가 세운 고리는 고구리를 계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어요. 여기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딱 생긴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과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역사는 소위 통일했다고 하는 후신라의 역사 200년하고 그 다음에 왕건의 고리, 그 다음에 조선만이 그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강연구, 국정연구입니다. 고민족 발전사, 그리고 광개토 태양비 문제, 그래서 책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전부 시리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저도 아까 그 공문 때문에 뭔가 국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역사 침탈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2003년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1년 반이 지난 뒤에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기니까 광명일보에 사회과학원에 이대령이라는 사람이 변중이라는 가명으로 고구리 역사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딱 하면서 고구리는 중원왕조에 예속된 지방정권이라는 말을 대중들이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보고. 그래서 일부 이걸 가지고 쉬쉬하면서 중국에 있는 학자들이 한국한테 얘기해서 한 기자가 그걸 갖다 번역하고 있는 사이에 중앙일보에서 7월에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병강사지 연구중심 홈페이지를 발견했어요. 거기에 동북공정이라는 것이 딱 나온 것입니다. 소개가 나오고 백두산이 탁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발표돼서 저도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고 구성이 어떻게 되고 동북공정은 어떻고 또 신강 항목이라는 거 위구르 문제예요. 이것도 들어가 있고 쫙 나온 거예요. 이걸 보고 야, 이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시작됐구나. 이걸 알았던 거죠. 근데 그 당시 저는 이 KBS하고 거의 오랫동안 큰 프로를 하나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계문화유산 등록 준비를 한참 하고 있었어요. 2003년에. 그래, 온 집안 수도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해가지고, 50제, 100제 다 집 뜯어내고, 거기에 풀을 심고, 잔디를 심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400년 수도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취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그래서 고구려 역사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저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가를 취재를 쭉 하는 과정에 아까 말하는 그 동북공정을 했던 병강사지 연구중심 홈페이지가 딱 발견하니까 그 내용이 딱 들어오면서 이것을 들어가자. 그래서 3편에 고구려는 중국 것, 동북공정, 중국의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프로를 집어넣어서 드디어 여기서 한중 역사 전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목이 고구려는 중국사인가. 이게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토요일 저녁 8시에 전 국민이 보는 프로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동북공정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현장 그림들이 아주 빵빵하게 몇 달간 준비한 거니까 그게 탁 나가니까
온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동북공정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모든 사람이 내리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 국회, 학계, 시민단체, 국민들로부터 아주 거국적인 저항을 받고 드디어 한중 역사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대통령에서부터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격분하고 들고 일어나서 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데모를 하고 진짜 여기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긍지를 갖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단 한 채의 땅도 안 뺏기고 우리 역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만큼 모든 것을 투자해서 분연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딱 시끄러워지니까 이 문제로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2번이나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양국 정상이 여러 차례 직접 거론할 정도로 그야말로 역사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 전쟁이 휴전을 하게 됩니다. 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갑자기 고구려 열풍이 일어났어요. 분노, 성토 이게. 근데 2월에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중 양국이 외교 교섭을 통해서 학술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학술적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 이제 지들이 더 이상 않겠지.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졌는데 6개월도 못 가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4월에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를 삭제해버렸어요. 이 얘기 뭐냐면 삼국시대 그래놓고 삼국시대 해놓고 고구리, 신라, 백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삼국시대가 이국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현대다가 7월에 고구려 유적의 세계유산에 등록이 됩니다. 딱 그러니까 이따 좀 그림을 보겠습니다. 세계가 고구려사는 중국사라는 것을 인정했다 라고 얘기해서 대대적인 선전을 합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시 한번 아마 더 세게 일어났어요. 전면전 태세로 일어나가지고 7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달 동안 진짜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8월에 그러니까 다시 외교부 부부장이 바로 와가지고 여기서 5가지 구두양해를 합의합니다. 그리고 고구려 문제는 완전히 수면 위로 가라앉아버립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도대체 그쪽에서는 얼마만큼 난리를 쳤는가, 중국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연구를 한다고 그러지만 연구와 동시에 실질적으로 그 결과를 현장에 어떻게 소위 접합시켜서 실천하고 있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작전은 앞에서는 휴전, 뒤에서는 침탈, 강행. 이게 이제 되는 거죠. 현장에서 제가 취재해서 직접 사진을 다 찍고 자료를 수집한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반시 박물관을 가보면 고구려는 중국 땅에 세워졌다. 고구려는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다. 하는 것들이 잔뜩 포스터로 되어 붙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첫 번째 수도, 이것은 지금, 이건 아주 재밌는 겁니다. 2004년도 3월에 발행했는데, 그해 지반시를 갔더니, 호텔에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 시민수첩이라는 게 딱 나왔는데, 거기 고구리가 나왔어요, 전부가. 그래서 시민수첩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집안 땅, 자기 집안에 대한 역사가 나와요, 거기 나오는데,
중국 동북지방의 소수민족 정권인 고구려가 존재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학술서적도 아닌데 시민 수첩인데 중원 가강제의 신하로서 속해서 조공을 바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오녀산성이라고 고구려 첫 번째 수도에도 가니까 전부 다 이렇게 중국 동북지구의 소수민족 고구려, 그 다음에 현토군에다가 고구려를 세웠다는 것, 예. 그리고 결론에서 딱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고구려는 중국 역사상 한나라부터 당나라 때까지 활력한 동북 소수민족이다. 지방정권이다. 박물관을 이것도 새로 지은 박물관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록 그거 하려고 2003년도에, 4년도에. 거기에 아주 도배를 했어요. 전부가, 그걸. 그냥 무슨 학자들이 연구한다고요? 아니에요. 이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한다고 할 때, 이건 거짓말이라는 걸 금방 알고, 외교부는 정신 차리라고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건축 잡지에 보면, 여기도 건축 잡지에 소위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보면은,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중국 문화에서는 당연히 나오겠죠. 예,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다. 자, 세계유산 등록이 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 세계유산 등록 기념우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밑에는 전부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계유산 기념 메달이 나왔습니다. 보면 주몽. 이 사람들 보세요. 한글까지 썼어요. 한글까지. 주몽. 한글로 설명 들어가 있어요. 한국 관광객에다 팔아먹으려고. 팔아먹는 것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한테 이것은 중국의 소수민족 고구려 제1도읍을 건립하였다. 요 내용을,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번역한 겁니다. 요걸 해서 자기들이 또 가져서 자부심을 갖지만 한국 관광객들한테 이건 우리 거라고 아주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 2004년도에 벌어진 거예요. 또 기념패도 만들었어요. 기념패도. 여기도 똑같습니다. 37년 5년산에 중국 소수민족 고구려 제2도읍을 건립하였다. 주몽.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성산산성은 요동반도의 끝에 있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데예요. 멀리 떨어졌는데 거기에 저는 이제 자주 가는데 가서 보니까 느닷없이 큰 사람 키 2배쯤 되는 비석이 하나 쓴 거예요. 그래서 깨알같이 많은 글씨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니까 고구려 정권은 중국 동북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라고 하죠. 딱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고구려 역사 유적이 있는 현장에는 이런 식으로 전부가 이제 아주 못을 박는 거예요. 못을. 이것은 우리 거다. 예. 그리고 중국 거다. 고구려 민족은 화하 민족의 큰 가족 중에 하나다. 라고 아예 그냥 써붙인 겁니다. 이건 난 이 문제를 보고 얼마나 용이 주도하고 치밀하게 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이것은 만주에서 가장 큰 산성입니다. 봉황산성이라고 그러는데 고구리 시대 오골성입니다. 오골성. 진짜 잘 남아 있습니다. 예, 잘 남아 있네. 그런데 여기를 공사를 했어요. 전부 산성을. 이것은 공사 간판이에요. 공사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고 어느 회사에서 하고 한다는 거예요. 2006년도입니다. 자, 동북공정을 이제 하지 않겠다고
양쪽이 얘기한 게 2004년이죠? 2004년도 8월에 우다웨이 부부장이 와가지고 구두 양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판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그 공사 간판에도 봉황산성은 일명 오골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수나라 당나라 시기에 동북 소수민족 지방정공 고구려가 쌓은 산성이다라고, 이거 약속한 겁니까? 이거 구두 합의를 이행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척하고 외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독거리고, 뒤에서는 뭐 완벽하게 강행을 하고 있었어요. 예. 아주 증거입니다. 이런 것들은 증거가 뚜렷합니다. 자, 길림시의 용담산성인데, 연변 빼놓고 길림시에가 조선족들이 막 거의 가장 많이 산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조선족들이 살아요. 그리고 용담산성은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원으로도 쓰이는데, 거기 입구에 뭐라고 그러냐면 고구려 역사 연원 해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사망오제의 염황이죠. 사망오제의 후예다. 고구려는 사망오제 후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밑에 이 제목 보세요. 고구려인은 절대 조선인이 아니다. 쫙 설명해 놨습니다.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데예요, 여기에. 자, 이것도 2006년도에 찍은 거예요, 제가. 구두 합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나라 외교부 정말 순진했어요. 자, 이건 되게 유명한 성입니다. 압록강 입구에 있는 고구려 박작성인데 당태종이 처음에 쳐들어와가지고 깨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작전을 바꿔가지고 작은 군단을 보냅니다. 해군을 보내서 압록강이 이렇게 되고 압록강이 쭉 들어오면 여기쯤 있는 박작성입니다. 여기가 의주가 있습니다. 의주 건너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갈 때는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건너갔었던 데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 고구려 때 성터가 발견되고 고구려 성 중에서 유일하게 배가 발견이 된 그 우물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시대 때 배를 할 수 있는 작지만 그런 유일한 우물은 어마어마하게 큰 우물입니다. 이렇게 발굴을 한 고구려 성에다가 이렇처럼 호산산성이라는 산성을 만리장성 동단 동쪽 끝이라는 그 건물을 지어버린 겁니다. 이거 메우고 여기다가 가짜 만리장성 끝을 만들어버렸어요. 자, 보세요. 이것도 한글로 어디 써 있을 거예요. 가정이 가지 않으면 건강을 뭐 남긴다. 뭐 이런 중국 만리장성 동단 기점. 한글로도 써놨어요. 한국 관광객들 많이 갔습니다, 여기에. 그러고 그 사람들 역사를 모르니까, 그리고 누구도 이 사진은 저도 발굴하자마자 저는 매년 가서 찍으니까 바로 찍었기 때문에 이걸 찍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갖다가 다 메우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가 만리장성 끝에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역사 왜곡입니다. 예. 이것이 2006년도에 찍은 겁니다. 도대체 남쪽 우리 외교부나 이것을 갖다 연구해야 될 소위 그 연구 단체에서는 국가에서 돈 받고 하는 연구 단체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보조식이 그냥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그때 MBC 팀들과 같이 찍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렸어요.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래도 항의도 안 했고 당연히 고치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온라인에도 어떻게 나왔는가. 자, 고구려는 중국의 세계유산이라고 그러고, 보러 오세요 하고는 광고예요. 고구려의 왕성, 고구려의 왕릉, 이런 유적들이 굉장히 많다. 이게 장군총, 여기서 장군총, 호태왕비, 고구려 왕성, 그리고 박물관 이런 데 보러 오세요 하고 인터넷에서 치안, 집안에 대한 인터넷이 건데 여기서 제가 이건 그냥 하도 많이 봐서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때는 이런 건요 심양 박물관에 딱 공항에 내리면 공항에 어마어마하게 큰 광고판이 붙었습니다.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어요. 정치화하지 않겠다, 자극 주지 않겠다, 버젓이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봤어요. 고구리와 왕씨 고리는 무관하다. 이어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봤어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고구리와 고리는 무관하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쫙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고구리를 외국 역사로 쓴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기 역사가 됐다는 거죠. 세계문화유산이 되면서. 이걸 아주 전 국민에게 알리는 인터넷 글입니다. 이처럼 이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80%는 이미 동북공영이 끝났었어요. 그래서 수도권, 다시 말하면 교과서만 바뀌지 않고 모두 점령한 채 휴전이 소위 실행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뒤로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 내가 이때 2006년, 2007년, 2008년에 많은 매스컴에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이미 수도권 빼놓고는 다 점령이 됐는데 만일에 이것이 학술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학술대회를 끝내서 한다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쳐들어왔던 것도 물러서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휴전을 했는데 그 휴전 뒤에 이미 마지막 20%도 다 먹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 번, 두 번 그렇게 일어났던 국민들도 아니야, 국가에서 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2007년도면 끝난 거야.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를 정확히 그리고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